한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인사드리고 있는 코너이지요. 정진이 쇼,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입니다. 오늘은요, 조금 어떻게 보면 생소하실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말초혈관 질환인데요. 근데 이 질환이 진행을 하게 되면 뇌경색이나 아니면 하지혈관 막힘으로 인한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환이 누구에게 위험하고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는요, 바로 강북삼성병원 순환기내과의 이종영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여기 계시는 예쁜 우리 PD님과 저희가 사실은 주제를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사실은 음. 많이 하는데요. 제가 많이 보는 질환 중에 어. 가장 가슴이 아프면서 이거를 왜 빨리 발견하고 빨리 처치만 음. 하면 굳이 저렇게 처참한 상황까지는 안 될 수 있는데라고 하는 가슴 아픈 병이 있어서 그걸 준비해 왔고요. 실제로 이제 뭐 여기 비욘디 채널에도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초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딱히 깔끔하게 정리된 동영상이 별로 없었고, 음. 실제 저도 방송에 나가서 뭐 생로병사나 명의처럼 나가서 강의를 하거나 방송 출연했는데 워낙에 이게 좀 어렵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해서 잘 모르시는 음. 분들이 많았어요. 오늘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음. 오늘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진짜 제가 봐서는 땡 잡으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의 다리를 절단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과 그다음에 그 비결을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오후에 외래를 봤는데 3년쯤 전에 네네. 오른쪽 세 번째 발가락이 괴사가 돼서 제 어. 외래로 오셔가지고 제가 다리 혈관 시술을 하고 다행히 세 번째 발가락만 절단하고 나머지 발은 다 살려가지고 아. 퇴원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 환자가 2년 동안 안 나타나시다가 갑자기 또 외래에 성함이 뜬 거예요. 어. 왜 오셨을까? 또 약간 불안감 때문에 딱 음. 와서 앉자마자 양말을 벗으라고 했죠. 했더니만 절단된 세 번째 발가락을 제외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두 번째 발가락 또 상처가 생긴 거예요. 이분은 그 2년 동안 사실은 제 외래에 와서 잔소리 듣고 약을 먹었으면 괜찮았을 음. 것 같은데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 아마도 이번에도 요 발가락을 다 절단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운이 없으면 이게 진행이 되면 발가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하면 무릎까지 절단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이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당뇨병이 있는 데다가 담배를 계속 태우시는 분.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딱 이번에도 제가 예를 들면 살려서 발가락만 자르고 보낸다 하더라도 이분은 결국에는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음. 결국에는 잘라내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뭐 피디님에게도 조금 어려운 질환이 있기도 하고 음. 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네. 진행하면서 중간중간마다 우리 피디님께서 훅훅 질문을 네. 주시거나 또는 급습하겠습니다. 급습하시거나 또는 여러 애청자분들 주신 질문에 대해서 그 설명하면서 좀 같이 버무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네. 되게 감사했던 게요. 인터뷰 쇼를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 먼저 주제를 제안 주신 분이 처음이세요. 그래서 이 말초혈관 질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꼭 한번 자세히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셔 가지고 사실 저도 좀 생소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네. 이게 되게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괴사가 될 수 있고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슬라이드를 가득 준비를 해 네. 주셔서 한번 보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자, 보시면 제목이 말초혈관 질환의 용어 위에 다리 또는 하지 절단이라 되어 있죠. 전설의 고향 혹시 보셨어요? 전설의 고향 봤죠. 기억나세요? 그 네네네. 세대는 아니신 것 근데 같은데. 한 거의 미취학 그렇죠. 아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아마 전설의 고향 보시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음. 분들은 저랑 비슷하시거나 음. 최소 70, 80 정도 되실 어. 것 같긴 한데요. 전설의 고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처녀 귀신. 아. 왜 저 양반은 시집도 못 가고 귀신이 돼서 저렇게 무섭게 하는 처녀 귀신이 음. 충격적이었고, 두 번째 충격적인 장면이 바로 내 다리 돌리도 하면서 다리가 절단된 귀신이 막 계속 음. 따라오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사실은 그 내 다리 돌리도라고 하는 다리가 절단된 귀신 장면을 사실은 제가 시술할 때마다 환자 볼 때마다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술이 너무 힘든 경우에는 제가 악몽을 꾸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 네. 다리 혈관 질환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특히 같이 치료하는 의료진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무서운 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내 다리 돌리도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이제 말초 혈관 질환이니까 용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말초라 하는 거는 중심과 반대말인데 우리 몸의 중심은 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심장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말초입니다. 소위 말하는 수도권과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지방 중에 머리보다는 다리가 길잖아요. 비록 제가 다리가 아주 길진 않지만 다리가 제 몸에서 제일 길기 때문에 이 긴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로 보시면 하지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말초라 하면 대부분 다리다라고 다리의 이렇게 문제다. 말초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다리 혈관 질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혈관은 아시는 것처럼 동맥, 정맥이 있는데 대부분 정맥은 심부정맥, 혈전증, 정맥류 이건 좀 들어보셨을 건데 이런 것들 사실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어떻게 만들지는 않는데 동맥, 소위 말하는 피를 뿜뿜뿜 뿌리는 빨간색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문제이기 때문에 말초라 하면 다리다. 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주로 동맥 질환. 자,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심장의 관상동맥, 뇌에 있는 뇌동맥과 똑같은 말초, 다리 동맥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심장은 요만하고요. 뇌는 저처럼 대두여도 조금 크긴 하지만 아주 크진 않지만 다리가 제일 길잖아요. 그죠? 자, 긴 다리 같으면 막힐 수 있는 위험이 올라가겠죠.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긴 강물이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쉽게 퇴적물이 쌓여서 이렇게 쉽게 막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네. 동맥경화랑 되게 밀접한 같은 병인데 같은 병인데 이 아이가 여기 네. 오느냐 그러면 신경과에 가는 거죠. 네네. 중풍으로 여기 오면 심장내과에서 협심증 심근경색이 되고 다리에 오게 되면 그게 바로 말초혈관 질환이 되는데 말초혈관 질환은 우리가 심장에 생기면 그냥 심근경색 급사, 뇌혈관에 생기면 뇌졸중 뇌경색. 중풍. 네. 근데 보통 다리 혈관이 막히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네네네. 많이 못 보신 것 같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다리 혈관이 막히면 다리를 여기나 여기처럼 초응급으로 뚫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심근경색이나 뭐 뇌경색처럼 진짜 응급한 질환인데 똑같은 좀 거예요. 간과되는 네. 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의학이 지금은 과가 굉장히 세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 20년 전까지는 그런 환자면 병원에 있는 정형외과 의사가 가서 다리를 잘리기 바빴어요. 그것도 다리가 혈관이 막히면 3시간 안에 또 아까 당뇨발 생겼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생기면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그냥 자리를 절단하기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혈관병이라고 하는 컨셉보다는 대부분 자르기 바쁜 그러니까 잘라내야만 하는 병으로만 인식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D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다리 혈관의 병이 생기니까 이제 이 병은 혈관을 주로 보는 심장내과 또는 신경과 또는 혈관외과 교수들이 혈관병이 돼요. 혈관병. 그래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혈관 질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심장, 뇌, 다리 혈관에 생기는데 어디 쪽에 병이 제일 많이 생기느냐. 다리가 제일 길다 그랬잖아요. 보시면 말초동맥 질환이 제일 많아요. 환자가. 그래요. 보시는 것처럼 중요하네요. 협심증, 네네. 심근경색 다 합쳐봐야 30%, 중풍 다 합쳐봐야 한 20%밖에 안 되는데 말초혈관 질환은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말초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익숙하지도 않고 뭐 다리 정도는 누구나 아프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만큼 이게 유병률은 굉장히 높은데 좀 간과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이건 제 환자분인데요. 58세 남자예요. 자, 네. PD님 친척 중에 저런 분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3년 전부터 오른쪽 다리가 실이 돼요. 100m를 걸으면 엉덩이가 아파요. 엉덩이가. 근데 에어컨을 키면 다리가 좀 시린데 또 뜨뜻한 아래 무게 들어가면 별일이 없대요. 여름이 되면 또 별일이 없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조금 힘들대요. 근데 보면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어요. 자, 이제 보통 저렇게 엉덩이 아프고 저러면 어디 갑니까 주로 우리가?
뭐 신경외과나 신경외과, 정형외과, 그죠? 예. 허리 갔죠? 그렇게 하겠죠? 58세 남자는 MRI 찍으면 멀쩡한 허리가 한 명도 없어요. 아. 대부분 디스크나 협착증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거기다 뭘 하죠? 무슨 추나요법에 주사를 신경 주고 차단술. 차단술 막 하잖아요. 예. 3년이에요, 3년. 어. 근데 환자가 거의 19번 받았어요. 효과 하나도 없었어요. 얘가 사람이 답답하니까 이제 한의원을 갔죠. 다리가 저리고 시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의사 쌤이 이제 쭉 진찰해 봤더니만 사상 체질이 어떻고 뭐 이래서 침도 맞고 보약도 먹자 해서 먹었는데 역시 3년간 효과 하나도 없었어요. 이분이 정말 이웃을 잘 만난 분인데 이분의 이웃이 제 환자였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밥 먹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환자분이 마침 다리 혈관 환자여서 저한테 시술받은 환자여서 이종윤 교수한테 가봐라. 저한테 왔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제가 마치 저는 명인이 아니지만 환자의 말을 한 10초 딱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양말을 벗겼죠. 네. 벗겨서 봤는데 그 시리고 저리고 아픈 게 피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3년 동안 소위 말해서 이게 혈관 문제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전혀 못한 거죠. 그렇죠. 자, 50대고 담배 피고 고혈압 고지혈증이면 우리 비욘드 채널에서 맨날 강조하죠. 심장병, 뇌경색의 고위험 환자인데 다리 혈관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CT를 찍었더니만 보시면 이게 쭉 복부 대동맥이라서 큰 혈관이 오다가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로 가는 혈관이에요. 네. 보시면 이쪽 오른쪽 다리가 확 막혔죠. 저렇게 막히면 저게 어디냐 하면 골반 안쪽에 있는 혈관인데 저기가 막히면 걸을 때 엉덩이가 아파요. 야. 이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명의가 아니지만 저를 명의로 만들어주는 희한한 병인데 진찰하고 진단하는데 10초, 요 혈관 뚫는데 30분 하고 난 다음에 환자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야. 오늘도 한라산 등반했다고 저한테 카톡이 올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진단만 되면 네. 사실은 진단 이전에 네. 의심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허리가 아프니까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아프니까 신경이거나 허리 문제일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나이나 동반 질환을 보면 이게 혈관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 그래서 바로 치료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분처럼 다리가 아프다라고 하는데 걸을 때만 아픈 걸 전형적으로 저희가 간헐성 파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진행이 되잖아요. 저 양반도 만약에 3년 동안 진단을 못 받았는데 저게 5년, 7년, 8년, 10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 피가 안 가면 다리가 괴사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발 뒤꿈치, 발가락에 티눈 생기잖아요. 이 사람은 초온급 상태. 색깔이 푸르스름하죠. 네. 이러면 이 사람은 3시간 안에 뚫어주지 않으면 다리 전체를 절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 여성분들 가끔 이렇게 하일이나 여름에 이렇게 쪼리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신발 신으시면 이 티눈 많이 박힙니다. 근데 이렇게 상처 많이 생긴대요. 네. 보통 PD님이나 저처럼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 잘 낫는데 혈관이 나쁜 사람들은 저 상처 안 나요. 회복이 안 안 된다는 돼요.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상처가 생기면 상처가 낫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피가 가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혈관이 막히면 산소와 영양분이 안 가면 상처가 안 나.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말초혈관이 괜찮다 괜찮지 않다 판단하는 가장 좋은 조건이 뭐냐면 손톱 발톱 자르다가 피 나잖아요. 네. 보통 사람은 2, 3일 지나면 다 낫죠. 네. 근데 상처가 오래 안 낫는 사람은 딱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게 혈관의 문제일 수 있겠구나. 너무 중요한 네. 팁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단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발톱의 무좀아닌데 약간 뭐가 좀 모양이 이상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PD님이나 저는 네. 손가락을 보면 핑크색이죠. 네. 그리고 아주 이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모양이 변하면서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아요. 이러면 이것도 피가 안 가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다리가 아프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손발톱에 문제가 있어도 이게 혈관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자, 보시면 이제 걸을 때만 아프다고 했습니다. 제 환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엉덩이가 아플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위에 혈관이 막히면 엉덩이가 주로 아프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제가 다리 중에 제일 긴 데가 대퇴부잖아요. 대퇴동맥이 제일 많이 막히거든요. 여기가 막히면 어디가 아프냐? 바로 종아리가 아파요. 종아리가 아프군요. 그래서 걸을 때 엉덩이가 아프거나 걸을 때 종아리가 아프면 이거는 혈관 문제일 수 있겠구나. 그걸 우리가 간헐성 파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애청하시는
애청자분들 중께서 내가 걸을 때요 엉덩이가 아프거나 또는 종아리만 아파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혈관의 문제일 가능성이 꽤 있겠다라고 의심을 하시면 되고요. 자, 간혹은 이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앉아있어 멀쩡해 보이지만 저는 허리 수술을 받았거든요. 정말요? 네, 왜냐하면 저는 매번 시술을 할 때 거의 10kg에 가까운 나봇을 입고 시술을 하고 또 하나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제가 지게를 지고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 특히 왜 어르신들 허리 많이 아프시잖아요. 허리가 아픈 건지 혈관이 아픈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저희가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어요. 자, 혈관 때문에 아픈 경우는 주로 제가 아까 어디라 그랬죠? 종아리가 많이 아프다 그랬습니다. 또는 엉덩이가 아플 수 있습니다. 주로 걸을 때만 아파요. 보행하거나 자전거 탈 때 이제 근육을 사용할 때만 아파요. 쉬면 금방 좋아져요. 귀신처럼. 그런데 허리 때문에 아픈 사람 또는 신경 때문에 아픈 사람은 제가 그럴 때 어떻냐면 종아리가 아프긴 한데요. 종아리만 아픈 게 아니고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 다 아파요. 그러니까 딱 한 군데만 찝지 못하고 허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다는 거. 두 번째는 넓은 부위가 아프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그걸 우리가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내가 걸을 때도 아픈데요. 밤에 잠잘 때도 아파요. 아, 왜냐하면은 허리의 자세에 따라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허리는 내가 걷지 않는다 특정 자세에서 많이 아파질 수 있고 특정 자세에서 덜 아파질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물론 방송 오늘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분들도 꽤 계시지만 주로 한쪽만 특별히 걸을 때만 아프면 이건 혈관병 의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한쪽만 아프지 않고 쭉 전체적으로 아프고 걷거나 가만히 있을 때 똑같이 아프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신경 허리 검사부터 먼저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걸을 때 통증이 있거나 발에 상처가 생겼는데 잘 낫지 않는다거나 또는 우리 오늘도 아마 나중에 피디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보통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자기 전에 양말을 벗고 발을 이렇게 씻잖아요. 물론 발 안 씻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던데 발은 꼭 씻으셔야 되는데요. 양말을 벗고요. 발을 씻을 때 양쪽 발을 자세히 보세요. 보셔서 양쪽 발 중에 한쪽의 색깔이 좀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다 그러면 이거는 혈관의 문제예요. 아, 그래서 혈관의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증상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 또한 증상이 없는 분들 왜 그런 줄 많군요. 아세요? 자, 피디님 예를 들면 네. 운동하실 때 운동 많이 하세요? 어떠세요? 운동 많이 안 하죠. 아, 잘 안 하시죠? 운동 많이 안 하시는 이유를 여쭤보면 볼 수 있을까요? 핑계지만 네. 바빠서. 네. 네. 이런 분들도 많고 네. 또한 어떤 분들이 있냐면 숨 차서 힘들어서 힘들어서 오히려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왜 아. 그러냐면 운동을 할 때 제가 지난번 제 출연 때도 말씀드렸고 또 다음 출연 또 할 때 마찬가지인데 운동을 할 때는 숨 차고 힘들어야 운동이 되는데 숨 차고 힘드니까 운동을 안 한다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걸을 때 다리가 아파요. 사람들이 걸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플 때까지 걸을까요? 안 걸을까요? 안 걸을 안 것 걷죠. 같아요. 자, 심장병이 있는 사람도요. 똑같아요. 내가 운동하다 보면 가슴이 아프니까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운동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무증상이 많아요. 활동량이 적다 보니까 내가 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 그 문제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아예 안 만드는 거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말씀드렸지만 외래 진료 보면 저랑 환자분 사이에 약간의 탐정놀이가 되는 거죠. 형사놀이. 막 저는 취조하는 형사가 되고 환자분들은 자꾸 뭔가 감추려고 하고 제가 막 뭐라도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운동을 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형적인 증상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먼저 의심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는 분들 중에 누가 그러면 말초혈관병을 걱정을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저는 이제 만 50세 이제 막 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당뇨병이나 흡연은 안 하거든요. 그럼 저는 위험인자가 아닌 거죠. 네. 그런데 저보다가 나이가 어린 제 후배들 중에 당뇨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몰래 담배를 피거나 고혈압이 있다. 이러면 저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65세가 넘어가면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고위험이 됩니다. 20% 정도 된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또 되게 중요한 예, 문제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장혈관병, 뇌혈관병보다는 말초혈관병이
훨씬 유병률이 음. 높다. 그런데 잘 모른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관심도 없고 음. 네, 사람들이 내가 이 병일 거예라고 와서 진료를 안 보러 간다. 예를 들면 감기가 걸려서 의사 찾아가잖아요. 배가 아파서 찾아가는데 다리가 아파서는 대부분 어디 가느냐? 혈관을 보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허리를 보거나 신경을 보거나 이런 데를 가다 보니까 그렇죠. 방향이 잘못 가는 거죠. 이러다 보면 이제 엉뚱한 데 가서 이제 9천을 헤매시다가 나중에 이제 사태가 이제 굉장히 악화돼서 오는 거죠. 그래서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당뇨병에 흡연이 있으면 이분들은 거의 90%가 말초혈관병이 있습니다. 게다가 65세 이상이면 거의 99%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당뇨병이 한 10년쯤 되셨는데 아직도 이 흡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시고 흡연을 하신다. 근데 내가 원래 막 66세인데 나는 어제도 막 북한산 올라갔다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분은 네, 죄송하지만 검사하면 다리 혈관이 엉망진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당뇨병, 담배, 65세 요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론 네, 다른 것도 똑같지만 그래서 저희가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당뇨병에 담배 피시는 분들은 생명보험을 들어놓으시거나 다행히 오늘 뭐 상속 취득세라고 하는 상속세를 좀 낮춰준다고 하니 남아 계시는 배우자나 자제분들한테 물려줄 돈이 많으시면 담배 태우시면서 당뇨병 관리하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담배 끊으셔야 돼요. 당뇨병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말씀드리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환자분 세 번째 발가락 잘랐죠. 이번에 발가락 또 자르잖아요. 돈이 많이 듭니다. 신기하게도 심장병 입원해서 시술하잖아요. 산정 특례가 돼서 본인 부담 5%밖에 안 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심근경색 시술하고 퇴원할 때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밖에 안 내요. 근데 말초혈관 질환은 희한하게도 산정 특례가 되지 않아서 본인 부담 60%예요. 다르네요. 또. 그러면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내거든요. 거기다가 다리를 절단하면 수술비 들어가잖아요. 네. 돈 들어가는 그냥 캐시입니다. 캐시 그냥 계속 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태우시면 지금 하루에 뭐 제가 담배 한 갑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그럼 담배 태우시죠? 모르시죠? 네. 이게 이러면 담배를 안 태우시는 거 맞아요. 간혹 이렇게 훅 질문하면 아시는 분들은 담배 나온다면? 네, 그러면 담배 하시는 분인데 담배 몇만 원 하셔서 괜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 하나만 질문 드려도 네. 돼요? 그러니까 흡연이 네. 몸에 안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특히 특히 이런 혈관 질환에 특히 쥐약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왜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긴 한데. 역시 배운 사람 다릅니다. 자, 보시면 네. 담배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가장 대표적인 혈관병이 바로 버거시. 햄버거가 아니고 버거시. 버거시라고 하는 이제 의사 이름을 딴 병명인데요. 원래 혈관은 고속도로처럼 매끈해야 되는데 담배를 많이 피니까 자기 혈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원래 타고난 고속도로는 다 막혀버리고 그 고속도로가 막히니까 발가락이나 손가락이 살려고 이상한 그물 같은 혈관을 만들어요. 이게 다 정상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 혈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요. 살려고. 보시면 발가락이 이렇게 괴사가 됐죠. 손가락이 다 괴사가 돼. 이게 다 담배 때문에 오는 건데 왜 담배가 그러면 문제를 만드느냐? 네. 담배를 태우면 아시는 것처럼 담배 안에는 200종이 넘는 화학 물질이 있는데 그중에 니코틴을 포함한 이런 화학 물질들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을 일으키면 어디부터 박살을 내느냐면 손가락 끝, 발가락 끝에 있는 가장 작은 혈관부터 박살을 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아주 작은 아이들을 혼내보니까 재밌잖아요. 계속 타고 올라오는 거죠. 타고 올라오면서 혈관이 막히니까 손가락이 저렇게 괴사가 돼요. 제 환자 중에 한 명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손가락 10개를 다 절단하셨어요. 직업이 경비셨는데 그 밤새는 동안 유일한 취미가 흡연이셨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동상이 걸렸는데 봤더니만 버거시병이어서 손가락을 10개를 다 절단했는데 그래도 통증이 다 호전이 안 돼서 여기를 잘랐어요. 아이고. 왜 잘랐느냐? 상처가 낫지도 않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만큼 혈관 질환은 뭐 제가 심장 때도 말씀드렸지만 흡연은 정말 백해무익하고요. 간혹 환자들 중에 요즘 전자담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전자담배도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관련 담배보다 조금 덜 위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안전하다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전자담배도 끊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이 돼요. 그만큼 흡연. 그래서 당뇨는 내가 예를 들면 집안 내력 때문에 당뇨병 네네. 앓을 수도 있고 내가 생활을 잘못해서 걸릴 수도 있는데 담배는 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자, 지금부터는 더 무서운 이야기 해볼까요? 네. 네, 지금까지는 시작해 이제 보겠습니다. 마취혈관 질환 말씀드렸는데 네. 전세로 그냥 다리 절단 말씀드렸죠. 내 다리 돌리도. 네. 네. 그분은 이제 뭐 배가 고픈 시절에 사람의 다리를 절다 그 고기로 이 영양을 섭취하다가 생긴 사건이었는데 다리 절단은 대부분 생각해 보시면 교통사고나 상해, 재해 때문에 절단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절단하는 가장 많은 원인이 바로 당뇨발입니다. 정말요. 당뇨발. 와,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요. 매년 2,000명이 새로 진단이 되고 절단이 된다고 하는데 교통사고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됩니다. 문제는 주위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남전 참전하셔가지고 다리를 절단하신 분들은 목발을 짚고 생활하시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체형이 좀 어떻게 됩니까? 좀 뚱뚱해지죠. 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 심장에서 피를 뿜어내면 뿜어진 혈액이 발가락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다리가 절단돼 있으면 갔다가 빨리 오겠죠. 그러면 심장의 부하가 어떻게 될까요? 걸리겠네요. 많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 뭐 꼴통 같은 애가 있어서 부산에 보내놨는데 대전 갔다가 집에 오는 거죠. 바로 돌아오는 바로 돌아오는 네. 거죠. 그러면 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열을 받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절단한 환자들은 빨리 죽어요. 그리고 심장병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절단은 절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보시면 이게 진짜 당뇨발 환자. 야, 진짜 이게 사실은 심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깨끗한 환자만 골라온 거예요. 정말요. 이 보시면 가장 흔하게 보는 타입이 이런 타입이에요. 아, 발가락 하나만 색깔이 변했죠. 이 발가락 거의 못 살립니다. 아, 이 사람은 말씀했지만 일단 여기를 절단한 다음에 다리를 뚫어줬는데 여기 상처가 보시면 이렇게까지 발그스레 하시죠. 이러면 대부분 여기 절개만 안에 다 고름이에요. 이 사람은 아마도 최소 여기 정도까지 절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이 되고 이 엄청 이제 이렇게 돌이킬 염증이 수가 네, 없는. 네, 그죠? 네. 되죠. 발가락은 절단은 과거에는 발목, 그다음에 무릎, 뭐 대퇴 관절에도 요즘은 발을 무조건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발가락 하나씩 자릅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드린 제 환자처럼 뭐 손가락 10개를 다 자르고 네, 발가락마다 다 자르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보시면 실제 제 환자분. 아이고, 양쪽 다 자리졌다는 어떡합니까? 네. 이분은 다리 절단하고 2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급사로. 이게 뭐냐 하면 말씀드렸지만 다리가 절단되니까 심장에 받는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이분은 급사하셨어요. 근데 제가- 심장에 부하가 가면 뭐, 이게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혈압이 쭉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절단돼 있으니까 빵팡 빵팡 돌아오니까 심장이 계속 과부하가 걸리죠. 이러니까 협심증도 잘 걸리고 뇌졸중도 잘 걸리고 그러다가 이제 심장이 갑자기 부하가 걸리니까 급사하시죠. 사망까지 사망까지 하는 이룰 수 있다. 엄청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실제로 당뇨병 있으면 뭐 심장병, 뇌졸중도 많이 생기지만 말초혈관병도 1,000명에 2.5명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당뇨발, 소위 말하는 당뇨가 아까처럼 괴사되는 이유가 뭐냐면 당뇨가 오래되게 되면 혈당 때문에 신경이 무뎌지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흔한 원인이 말씀드렸죠. 결국 혈관이 문제가 됩니다. 당뇨병 때문에 혈관이 문제가 되는데 요 두 가지만 있으면 상처가 안 생겨요. 근데 항상 뭐가 문제냐? 외상. 여름에 당뇨병 환자들 슬리퍼 신지 말라고 하죠. 해수욕장 가지 말라고 하죠. 당뇨병 환자 발톱 자를 때 저희처럼 동그랗게 못 자르게 해요. 다칠까 봐요. 다칠까 봐. 아, 다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저희 표현대로 따지면 손톱깎이 하나가 그냥 발을 절단해야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외상을 안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내가 다리가 저리고 시리고 아프다 이런 분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감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름에 슬리퍼 신잖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보도블록 걸으시다가 발톱이 탁 깨서 피가 나잖아요. 당뇨 환자는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없으니까 더 다치시겠네요. 아. 집에 오면 보통 사람들은 아파서 우리가 그냥 소독도 하고 빨리 발견하는데 당뇨병 환자분들 그걸 모르고 특히 요즘은 좀 이제 날이 좀 따뜻 덜한데 겨울에 뭐나 저기 동상. 동상 그다음에 전기 담요, 화상 화상. 정말 또 많습니다. 모르실 수 있고. 이게 감각이 무뎌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 있는 분들은 신경이 좀 둔해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이거 당뇨병을 생길 수 있는 고위험 환자된다라고
꼭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티눈 같은 거 박혔을 때 티눈 박히면 어떻게 하세요? 티눈 혹시나 이렇게 왜 굳은 살 저는 박히잖아요. 뽑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가만 못 둘 못 것 두자는데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 성질이 제가 뭐 늘 말씀 지랄 네. 같아가지고 여드름 다 다 짭니다. 짜잖아요. 저도. 네. 다 짜고 우리 환자분들 중에 발톱 옆에 티눈 생기면 이쑤시개 있죠, 이쑤시개. 아이고야. 이쑤시개 또는 바늘, 어. 바늘 있죠. 손톱깎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음.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내 다리 혈관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하시다가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단순한 티눈이나 굳은 살도 함부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 드려요. 그래서 한번 생기면 한 3%가 다리를 절단하는 거예요. 아.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 다리를 절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말초혈관 질환에 당뇨병 생기면 진짜 이거는 대박이라는 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상처가 생기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또 하나 PD님한테 질문드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되는 시간이 얼마쯤 걸릴까요? 안타깝게도 빠를 것 같아요. 네. 네. 며칠밖에 안 걸립니다. 며칠이요? 네. 왜냐하면 아. 이렇게 바깥쪽에 보일 때 이미 여기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발그스레 하잖아요. 이미 고름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저희 표현대로 따지면 생과 사의 전쟁이 됩니다.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또 하나 이 당뇨병이 있으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보통 동맥경화증은 이렇게 한두 군데만 좁아지거든요. 그룹 A나 B 이런데 당뇨병 환자를 보시면 다 막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입구부터 발가락 끝까지 도저히 어디를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병 자체가 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 막혀까지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빨리 발견하는 게 제일 낫겠죠. 그래야 그죠? 진행이 안 되게 되겠죠. 초기부터 잡아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지발, 굳은 살, 티는 함부로 하시지 마시고 상처가 생겼다라고 한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이게 제일 제가 오늘 강조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뭐 검사도 하고 의료진이 이렇게 맨날 발 검사도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기만 하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제발 적당하게 발 맨발로 다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발 잘 씻으시고요. 우리 맨날 로션은 손이나 얼굴에 잘 바르는데 발에 잘 안 바르거든요. 한 번도 안 발라봤어요. 안 발라보셨죠? 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게 뒤꿈치에 굳은 살을 쪽쪽 갈라진 네. 피부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네. 그거 당뇨병에 말초혈관이 있으면요. 지옥될 수 있습니다. 아, 그것도 트리거가 될 수 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발 뒤꿈치나 우리 발이나 손에 이렇게 보면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는 흔히 얘기하는 살이 별로 없죠. 네. 이런 데 살이 별로 없거든요. 네. 이런 데 상처가 나면 거의 안 나요. 아. 그래서 발 뒤꿈치나 발에서 우리 여자분들 하이힐 신으면 여기랑 여기 많이 튀어나오잖아요. 네. 발 신으실 때. 거기 상처 생기면 음. 진짜 초응급이기 때문에요. 정말. 그래서 거기도 약간 발그스레하게 좀 뭔가 상처가 보일 기미가 보인다라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빨리 병원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료는 빨리 끝내고 이제 질문하고 이렇게 할게요. 치료는 보시면 네, 당뇨 관리 잘하고 요즘은 시술 워낙 잘합니다. 빨리 가면은 발가락 발 절단하지 않고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치료의 목표가 성형외과, 정형외과, 외과, 순환기내과가 환자의 발가락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시면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네, 관리 원인 담배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제 환자처럼 시술하게 되면 요즘 시술은 비교적 쉽게 간단하게 됩니다. 본인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PD님도 집에 가셔서 네, 사랑하시는 해보겠습니다. 부부님과 같이. 근데 두 분 네. 다 사실은 젊고 건강하셔서 괜찮을 것 같긴 한번 한데요. 해보겠습니다. 손가락 2개를 꺼내시면 됩니다. 네. 손가락 2개 꺼내셔서 보통 우리가 손목에 맥박제죠. 손목에 네. 맥박제 있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요. 발 등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맥박이 펑펑펑 뛰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는 복숭시 안쪽으로 만져보시면 만져집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져지면 오케이입니다. 근데 둘 다가 안 만져지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특히 좌우를 동시에 확인하셔서 한쪽은 만져지는데 한쪽은 만져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혈관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담배 피거나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은 지금 보시자마시자 깨끗하게 발 씻으시고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고 혹시나
안 만져지시면 댓글창에 글 남겨주세요. 제가 그러면 일일이 다 답 달아드릴게요. 네. 저 댓글창에 답 다는 거 재밌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시면 검사가 엄청 간단한 검사입니다. 발목 상완 지수라고 하는 검사고요. 검사 비용은 병원마다 다른데 3만 원에서 5만 원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의 다리 혈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원에만 가시기만 하시면 발견하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제일 무서운 이야기 드릴게요. 5년 생존율이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대장암, 폐암, 그다음에 혈액암 거의 만큼이나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리가 괴사가 되고 다리 혈관병이 진단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엔 다리를 절단하게 되고 빨리 죽는다는 거. 아까 제 환자처럼요. 심지어 10년 사망률 50%잖아요. 그죠? 되게 무섭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뇌경색으로 왔는데요. 중풍으로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썩은 거죠. 봤더니만 이쪽 혈관과 이쪽 혈관 동시에 병이 있는 사람. 심장병이 있는 사람인데 다리 혈관이 병이 있는 사람. 제 환자 중에는 걸을 때 다리가 아파서 저한테 왔는데 봤더니만 다리 혈관이 막혀 있어서 시술해서 뚫어드려 있거든요. 이제 다리가 아프지 않으니까 운동 열심히 하시겠죠.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협심증이 발견돼서 뚫어드렸죠. 네. 한 달 뒤에 중풍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초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은 떨어져 있는 서로 다른 아이가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는 아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 병이 생기면 다른 곳에도 병이 생길 가능성이 최소한 30%. 그걸 저희가 다혈관 질환이라고 그래요. 만을 다자. 그래서 혈관 질환은 어디에든 생기든지 간에 무섭고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많이 걸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많이 걷죠. 비싼 운동화는 아니고요. 쿠션이 좋은 운동화 그리고 조금 넉넉하게 신는 운동화에 면 양말을 신으시고 걸으셔야 돼요. 제발 부탁한데 맨발의 슬리퍼는 젊은 아이들이 해수욕장에서 폼 낼 때 나는 거기 때문에 연세 드실수록 쿠션이 좋은 운동화에 면 양말 신고 많이 걸으시면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이게 제 마지막 사진인데요. 우리 아기 발 보면 되게 예쁘잖아요. 네, 보들보들하고. 네. 네. 본인의 발을 저렇게 만드셔야 돼요. 아기 발처럼. 아기 발처럼. 아. 그래서 아기 발화. 모든 사람이 본인의 발을 아기 발을 보듯이 예쁘게 보다듬고 관리하고 발라주고 아가야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만 다리를 내 다리 돌리도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도 건강하게 두 발로 걸어줄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 이 말초 혈관 질환이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라서 네. 좀 우리가 이거는 잘 몰랐거든요. 네, 네.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잘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궁금한 게 네. 이게 어쨌든 당뇨가 만약에 있고 음. 뭔가 이제 조금 당뇨 조절도 잘 안 되고 해서 네. 사실 그러면 이런 어떤 괴사나 이런 위험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잘 뚫어주기만 하면 무조건 이 당뇨발을 막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당뇨발을 막기 네네. 아우 진짜 정말 아, 그래요? 제가 드렸던 질문 중에 최고의 질문이에요. 아, 그래요? 정말입니다. 자, 네. 당뇨발이 생기는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당뇨병성 신경병증, 그러니까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 두 번째는 혈관병인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신경병증은 혈당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첫 번째. 자, 혈당 관리를 잘 해도 혈관병은 생깁니다. 그러면 혈관병을 막아주는 방법, 첫 번째 혈압, 고지혈증 관리, 그리고 흡연 안 하는 거, 네. 그리고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그러니까 당뇨발이라고 하는 병을 막아주려고 그러면 혈당도 잘 잡아야 되고 네.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운동 등을 잘 해야 되고, 지금 PD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병이 있다라고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약을 쓰든지 아니면 너무 심하게 좁아져 있거나 막혀 있으면 빨리 뚫어주면 당연히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위험 인자를 막 잡고요. 네. 그 다음에 숨어있는 두더지를 빨리 찾아가지고 빨리 잡는 거죠. 아. 그러면 땅속이 평안하기 때문에 내가 뭐 20년, 30년, 40년 돼도 당뇨합병증 없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이게 저는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당뇨의 유병 기간이 길거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좀 조절이 안 될 때 이게 무조건 이게 오는 건가 이런 아니요, 절대 두려움이 아니에요. 있으실 것 같아서 사실은 그건 아니다. 네, 사실은 운명적으로 오는 것 같으면 제가 여기 나와서 음. 이렇게 PD님과 함께 이게 아닙니다라고 말씀 안 드리죠. 제가 지난번 첫 번째 제 출연 때도 말씀드렸지만 혈관병은 본인의 노력으로
적어도 80%를 예방 및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80%는 네,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이 또 희망의 메시지를 좀 기억하면서 남은 시간 동안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혜님께서 이게 하지 정맥이랑은 다른 건지, 쥐가 나는 것도 하나의 증상일 수 있는지 질문 네. 주셨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때 한번 하려고 준비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제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 말씀드린 동맥과 정맥이 있는데, 동맥은 근육을 움직일 때 주로 쓰는 혈관이고요. 정맥은 나갔던 혈액이 돌아오는, 소위 말하는 그냥 돌아오는 하수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 병이 조금 특징이 다릅니다. 특히 필라나 요가할 때 쥐나는 거는 대부분 근육 문제. 그러니까 특정 근육을 일정 시간 이상 수축이나 이완을 하면 그 근육 자체가 경련이 생기는데요. 이 근육 경련에 기여하는 인자 중에 하나가 바로 정맥과 동맥도 있기 때문에 필라나 요가 하시기 전에 스트레칭 하고 난 다음에 스트레칭이 아주 중요하고요. 전후로 이렇게 물 같은 거 많이 드셔서 혈액순환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유난히 쥐가 많이 나면 요즘 뭐 마그네슘 이야기 많이 하는데 마그네슘보다는 전후로 스트레칭 하시고 물 많이 드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발이 무겁다. 아침에 특히 무겁다. 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안개꽃님, 제가 농담 아닌 농담을 혹시 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네. 네네. 사실은 무겁다는 증상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맥 때문에 근육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서 무거울 수도 있고요. 정맥으로 나갔다가 정맥으로 못 돌아오니까 피가 많이 고여서 무거울 수도 있는데 아침에 무겁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동맥이나 정맥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피로감 등 이런 것들 때문에 밤새 네. 우리가 근육 안에 젖산 같은 게 쌓이면 이게 무거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런 분들은요, 주무시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온욕 있죠, 족욕 있죠, 족욕. 미지근한 물에 발을 마사지 해주시고 주무시면 훨씬 좋고요. 저것도 똑같이 탈수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드시고 주무시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일부러 무거운 분들은 그 발 밑에다가요 베개나 쿠션을 받치시도 주무시면 이 무거운 증상이 좀 완화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네. 다행히 요 질환과는 상관이 없는 네.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고, 발리가고파님이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이랑 비슷한 질문을 해 주셔서 네, 저도 발리 가고 싶은데 네, 발리는 발리 못 가지만 네. 빨리는 가고 싶습니다만은 이게 말씀드린 당뇨발은 네. 꼭 다 오는 게 아닙니다. 혈당 관리 잘 하시고요. 혈압, 네. 그다음에 고지혈증, 흡연하지 않으시고 적절한 운동 하시면서 병을 빨리빨리 발견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나라에서요, 당뇨를 진료하는 의사들한테 1년에 한 번 내지 2번 반드시 말초혈관과 경동맥 질환의 합병증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당뇨병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진료를 잘 받으시면 검사 다 하고 있습니다. 안 하신다라고 하시면 한번 해주세요라고 하시면 다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쉽게 할 수 있는 검사라고 하니까 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킬레스 건염 요거랑 네. 이런 질환도 아킬레스 건염은 사실은 저도 저희 아주 가까운 교수님께서 저 병을 가지고 계셔서 저도 좀 공부를 했는데요. 아킬레스 건은 아시는 것처럼 발목의 뒤쪽에 있는 건, 소위 말하는 힘줄인데 얘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아주 중요한 이렇게 주축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특정 자세에 너무 오래돼 있거나 또는 염증이 생기면 잘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건 같은 경우는 낫게 하시려고 그러면 안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맨날 움직여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물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낫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활동을 좀 최소화하시면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1년 정도 지나시면 사실은 굉장히 만성화가 됐기 때문에 완치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조금 더 진행되지 않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치료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흡연 이야기 계속 강조를 주셨는데 네. 정말 안 좋죠? 네, 확인 사살 제가 한번 확인 사살 한번 다시 주십시오. 드리면 예. 제 환자인데 외래 진료 볼 때 입 말할 때 입에서 담배 냄새 나거나 네. 제가 몸 수색하거든요. 이렇게 안쪽 수색하다 담배값 발견되면 제가 진짜 눈에서 350만 볼트의 전기가 나갑니다. 즉시 처단을 네, 즉시 하시는. 정말 처단합니다. 제가 진짜 네. 제가 사실은 많이 배우고 그나마 엄한 가정 교육을 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입에서 육두 문자와 10원짜리가 막 쉽게 나가고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담배를 계속 태운다는 거는 본인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데 본인에 대한 예의뿐만 아니라 본인의 병을 같이 간호해 주고 염려해 주는 가족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요. 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의료진과 가족은 열심히 치료하고 근데 본인이 그거 안 해가지고 계속 병을 더 키우고 악화시키기 때문에 제발 부탁건데 정관장이 망해도 되니까 담배는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요것만은 정말 안 된다. 강하게 말씀 주셨고요. 또 말초 혈관 질환이 있으면 보행 재활을 잘 해야 한다는 말씀 들으셨나 봐요. 네, 이 보행재활이 말씀드렸지만 말초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병을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도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병이 발견되고 치료하고 난 다음에 재활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 아까 제가 PD님한테 질문 드렸지만 우리가 걷다 보면 아프면 그때까지 잘 안 걷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행재활이 하나도 안 돼요. 말초혈관 질환 환자는 본인이 아플 때까지 걸어야 돼요. 쭉 걷다가 아프잖아요. 조금만 더 걸으세요. 그러다 보면 오늘 걷는 거리보다는 내일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리 통증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을 조금 즐길 수 있을 만큼까지 걸으셔라. 속도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그리고 제일 좋은 운동은 까치발 들기. 종아리가 튼튼하신 분들은 어떤 말초혈관 질환도 다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물론 치마 입는 여성들은 싫어하시겠지만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는 종아리 근육 탱탱하게 만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희님께서 미국에서 시청해 주시는 감사한 시청자분이신데 아예 가격을 올려야 된다. 10불 가지고 안 되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에 가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환자분들이 의료보험 때문에 돈을 너무 적게 내요 병원에. 이러다 보니까 저 담배를 중단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경각심이 좀 떨어지는데 지금 윤희님처럼 말씀처럼 미국처럼 병원비가 비싸면 담배 무조건 끊죠. 그쵸, 맞아요. 제발 진짜 담배는 아무리 싸고 공짜로 누가 줘도요. 이것만 안 됩니다. 철천지 원수가 준다고 생각하시고 거부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해방 이후 같은 날님께서 아버지께서 종아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검사를 하셨는데 ABI 검사. 그게 아까 발목 네. 상환 지수. 그게 이제 0.76. 76. 네. 이거 1이 정상이거든요. 어떤 상황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종아리가 아팠다고 하셨는데 혈관이 1이 정상, 100%의 피가 가야 되는데 76%밖에 가지 않으니까 오른쪽 다리로 24% 혈액이 가지 않기 때문에 다리가 아픈 거죠. 저런 경우는 이제 네네네. 플레탈이라고 하는 약이 혈관 확장약이에요. 그걸 먹으면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는데 호전이 되지 않고 CT를 찍었는데 만약에 꽉 막혀 있거나 혈관이 너무 길게 막혀 있으면 시술 받으시면 되거든요. 네. 지금 아버님처럼 이미 관상동맥 시술을 받으셨잖아요. 저런 분들이 다리혈관병이 잘 생겨요. 바로 다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병원에 잘 가셔서 0.76이면 아주 나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요. 시술 받으시면 또 열심히 걸으실 수 있고 다리 하나도 안 아프실 거예요. 아버님 종아리가 아프다고 하는 정확한 표현 감사드려요. 해방 이후 같은 날 요 아버님이 전형적인 교과서에 나오는 케이스. 네. 그렇군요. 질문이 더 있기는 한데요. 시간이 벌써 너무 금방 가죠, 교수님. 자, 그러면 제가 답드릴게요. 네.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나요? 아무 병원 다 가셔도 검사해 주고요. 예. 네. 치료법은 말씀드렸지만 많이 걸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발가락 끝이 까맣게 보여도 걸어 보시면 돼요. 음. 까맣게 보여도 상처가 없으면 되고요. 아플 때까지 걸으시면 돼요. 그 두 가지만 하시면 되고 상처가 대신 생기잖아요. 옛날 말 아까진기가 맞나요? 옥토진기라나요? 집에 있는 빨간색 약 바르지 마시고 빨리 병원 가시는 거.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검사는 하시면 요즘은 다 됩니다. 초음파, CT, 아까 발목 상환이 다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병원을 조금 자주 가시라 말씀드리고요. 동맥류는 막힌 혈관이랑 반대병이기 때문에 동맥류는 크기가 커지지만 않으면 그냥 두고 보셔도 된다라고 NSH님께도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초혈관 질환에 대해서 아주 이 심각성에 대해서 좀 잘 배워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심되시면 일단 병원 빨리 가보시고 이런 기저 질환들을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 되새기면서 이번 라이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신 교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라이브 마무리해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